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지난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왕국의 흥행이 가져다주는 의미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스포츠동아 윤여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겨울왕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겨울왕국은 국내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으로는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그런 영화가 됐는데요. 네. 겨울왕국은 지난주 일요일이었던 2일 오전 1000만 관객을 넘어서서 역시 일요일이었던 어제 9일 현재까지 약 1019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 이로써 겨울왕국은 그 외화로는 2009년 아바타 이후 두 번째, 그리고 한국 영화를 포함해서 11번째 1000만 영화가 됐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중에서 그 최고 흥행 기록은 지난 2011년 506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쿵푸팬더 2였습니다. 지난 1월 16일 개봉한 겨울왕국은 이 쿵푸팬더 2의 흥행 기록을 17일 만에 넘어섰고요. 이어서 현재까지 이미 그 2배 가까운 그런 흥행 수치를 기록하면서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에서도 여전히 그 흥행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0만 돌파는 겨울왕국이 개봉 46일 만에 이뤄낸 흥행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 겨울왕국의 인기 거의 신드롬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 영화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아마 출판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한국출판인회의가 교보문고 그리고 예스24를 포함해서 온오프라인 서점 8곳에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판매된 도서 부수를 종합한 3월 첫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를 살펴보면 네. 그 결과가 더욱 뚜렷합니다. 겨울왕국과 관련한 책은 3위를 차지한 디즈니 겨울왕국 무비 스토리북을 비롯해서 겨울왕국 프로즌 등 모두 5권의 책이 베스트셀러 상위 20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각종 패러디 영상과 이미지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개그 콘서트 등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이 겨울왕국을 패러디한 코너로 눈길을 모으고 있고 겨울왕국의 인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각종 캐릭터 상품 역시도 많은 소비자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겨울왕국이 이렇게 흥행을 할 수 있었던 인기 요인을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애니메이션 하면 어린이들이 보는 영화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그동안 어린이 중심의 관람 문화로 자리 잡기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겨울왕국은 그 성인 관객까지 대거 흡수를 하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1000만 관객을 돌파하려면 거의 모든 연령층의 관객이 이 영화를 관람해야 하고 또 일정한 반복 관람률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를 따져볼 때 그렇지 않으면 1000만 명이 단 한 편의 영화를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 면에서 겨울왕국은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성인 관객까지 끌어들임으로써 큰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가족 단위 관객들이 끊임없이 극장을 찾으면서 이 겨울왕국을 관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흥행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요, 역시 겨울왕국이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겨울왕국은 그 세상을 얼게 만드는 힘을 가진 공주 엘사 그리고 그 동생 안나 공주가 그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서로 화해하면서 그런 사랑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겨울왕국은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인 디즈니사의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겨울왕국이 보여주는 두 캐릭터는 그 여성들의 주체적인 세상살이 그리고 기존의 디즈니사의 작품 속에 등장했던 그 남성의 기대는 여성 캐릭터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면서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만큼 뻔하고 또 낡은 이야기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 캐릭터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더 많은 관객의 공감을 얻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겨울왕국 제작진이 이 눈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상당히 공을 들였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겨울왕국을 얘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제곡 레릿고 열풍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내 가수들도 이 레릿고를 불러서 인터넷상에 동영상을 많이 올리기도 했었어요. 예, 레릿고는 사실 겨울왕국의 흥행을 이끈 또 다른 그 아주 중요한 견인차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극 중에 엘사 공주가 주제곡인 그 레릿고를 부르는데 영화 삽입곡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내 음원 차트를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더불어서 다른 삽입곡들까지도 인기를 모으게 한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영화의 감성을 더욱 실감나게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모든 관객층의 귀에 다가간 것 같습니다. 원곡은 이디나 멘젤이라는 가수가 불렀지만 우리말 더빙판에서는 그룹 시크릿의 효린 씨가 절절한 목소리로 불러서 더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데요. 네. 겨울왕국은 원어 버전이나 우리말 더빙판 모두가 인기를 모으면서 원곡 또 우리말 버전 모두 많은 관객의 귀에 남았습니다. 특히 그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국내의 많은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잇따라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신인 디아, 은가은, 손승연 씨 등이 이 레릿고의 커버송으로 새삼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밖에도 에일리, 또 다비치의 이혜리 씨 등 많은 가수들이 역시 이 노래를 불러서 화제를 모았고요. 이 같은 레릿고에 대한 관심은 그 영화 속에서 이 노래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그런 관객들의 발걸음까지 이끌어내면서 영화의 흥행을 견인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요. 이 네. 겨울왕국의 더빙판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애니메이션 더빙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화만 화제가 되곤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말 연기를 했던 성우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애니메이션 외화의 더빙판은 그동안 많은 배우 혹은 가수나 개그맨 등 유명 연예인들이 그 목소리 연기를 도맡아서 펼쳐내다시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상당수 작품이 관심권에서 멀어졌고 반면에 겨울왕국은 그 전문 성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펼치면서 이례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겨울왕국의 주인공인 언니 엘사 역은 성우 안소연 씨, 그리고 동생 안나 역은 성우 박지윤 씨가 각각 연기를 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외화들은 그 오디션을 통해서 원 작품 속의 캐릭터와 유사한 느낌의 목소리를 지닌 성우를 캐스팅하곤 하는데 이 겨울왕국의 경우에는 뮤지컬 영화라는 특성도 있어서 가창력도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색깔이 아닌 작품 속의 캐릭터와 어울리는 목소리, 또 연기력, 여기에 노래 실력까지 겸비한 성우를 찾는 데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데 오디션에 합격한 후보자들 역시 미국의 그 디즈니 본사가 직접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네. 레릿고의 우리말 버전을 부른 효린 씨 역시도 디즈니 본사에 엄격한 그 사전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겨울왕국의 이런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 또 흥행 성적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니메이션은 마치 어린이들만의 전유물, 어린이들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선입견이 강했는데 네. 이런 편견을 깨준 것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니메이션도 한편의 완성도 높은 영화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주게 됐고요. 이와 함께 국내 애니메이션의 발전에도 역시 큰 힘을 얹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겨울왕국 같은 이례적인 경우를 빼면 사실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많은 관객들에게 아직은 크게 소구하는 그런 장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겨울왕국의 흥행은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객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또 다른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최근 2, 3년 사이에 늘어난 관객 수에 걸맞는 탄탄한 스토리를 지닌 영화의 중요성도 이 겨울왕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것은 하늘이 도와야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예측하기도 힘들고 또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겨울왕국, 이 전 세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윤효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